안녕하세요. 건설 현장 경험이 녹아있는 설담입니다. 예전에 현장에서 실행이 어쩌고 하는 윗분들 통화 내용을 듣고 나는 왜 모르는 거지? 답답했던 적 있으신가요? 물어보면 넌 몰라도 돼. 퉁명스러운 대답만 돌아왔었죠. 그래서 독학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핵심, 바로 실행 예산에 대해 속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오늘 다룰 내용은 바로 실행 예산의 기본 개념입니다. 실행 예산,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기본 틀만 제대로 알아도 현장에서 자신감이 팍팍 붙을 겁니다. 세 가지 핵심 구분, 지금부터 알아봅시다. 일본 실행 예산 착공부터 완공까지 실제 들어가는 모든 공사비. 이게 바로 본 실행 예산입니다. 단순히 돈 계산이 아니라 공사의 손익을 미리 예측하고 기업 이익 계획을 명확히 하는 핵심 기준이죠. 공사 수준까지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이 가실행 예산 계약 전에 급하게 공사를 시작해야 할 때 임시로 짜는 예산이 바로 가실행 예산입니다. 하지만 가실행 예산 너무 질질 끌면 안 됩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원가 관리가 엉망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변경 실행 예산 설계 변경이나 예상 못한 변수 발생 시 기존 예산을 수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 예산 짰을 때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변경 실행 예산을 통해 수정해야겠죠. 건설 현장에서 실행 예산서 작성 정말 중요합니다. 예산을 어떻게 세우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공사의 성패가 갈릴 수 있습니다. 원가 절감은 물론 공사 일정과 품질까지 영향을 미치니까요. 실행 예산은 공사 시작부터 완공까지 실제로 필요한 비용을 예측한 것으로 공사의 수익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자재 구매, 인력 투입 등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죠. 모든 예산이 똑같이 작성되는 건 아닙니다. 공사 계약 전 급히 작업을 시작해야 할 때는 가실행 예산이라는 임시 예산을 활용하고 공사 중 설계가 변경되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면 기존 예산을 수정한 변경 실행 예산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실행 예산은 너무 오래 끌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임시 예산으로 장기간 운영하다 보면 실제 원가 관리가 흐트러질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행 예산을 효과적으로 작성하려면 몇 가지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함과 정확성의 균형입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즉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만들다 보면 중요한 항목을 빼먹거나 비현실적인 단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경험이 풍부한 관리자가 중심이 되어 예산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작성하면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같은 규모의 건물이라도 집안 상태나 날씨에 따라 공사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공사비 총괄표를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는 도급금액, 총공사비, 매출 이익 등이 포함됩니다. 총공사비는 다시 세부 항목으로 나뉘는데 직접 공사비 자재, 인건비 등과 간접 공사비 안전관리비, 보험료 등을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쓰이는 비용 항목과 예산 계정을 일치시켜야 나중에 지출을 확인할 때 혼란이 생기지 않습니다. 공사 중간에 큰 변경이 생기면 예산을 다시 잡아야 하는데 이를 미리 예상해 예비비를 확보해두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실무에서 예산을 관리할 때 특히 유의할 점은 변동사항을 빠르게 반영하는 것입니다. 자재 단가가 오르거나 추가 공정이 생기면 즉시 예산을 조정해야 나중에 큰 문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매월 예산 대비 실제 지출을 비교하면서 차이가 생기는 원인을 분석하면 다음 공사에 유용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 단가를 예산보다 10% 더 썼다면 그 이유가 시장 가격 상승 때문인지 아니면 불필요한 낭비가 있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건설 실행 예산 관련 최신 판례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하도급 업체에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예정 가격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금액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행 예산을 반드시 별도로 편성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참고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 종합건설사들은 실행 예산 편성 시 리스크 비용 산정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입찰 데이터 분석을 포함한 정교한 견적 기법을 활용하여 예상치 못한 리스크에 대비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정리. 도급금액 계약서에 명시된 총공사금액 총공사비 매출 이익. 총공사비 공사를 수행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 공사원가 본사관리비. 공사원가 현장에서 직접 발생하는 비용 본사 지원 비용. 직접 공사비 자재비, 노무비, 외주비, 장비비. 간접 공사비 현장관리비, 안전관리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본사 집행 공사원가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사비용. 본사관리비 본사 또는 지사 운영 비용 관리. 인건비 사무실 유지비 등 금융 비용 대출이자, 보증료 등. 예비비 준공후하자, 보수 및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대비. 매출 이익 도급금액 마이너스 총공사비, 공사로 인한 순수 이익 금액. 실행 예산은 단순한 숫자 나열이 아니라 공사의 로드맵입니다. 잘 작성된 예산은 공사 일정을 앞당기고 원가를 줄이며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내용을 참고하여 실행 예산서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건설기술자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유익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글, 네이버에서 설담연구소를 검색하세요. 프리미엄 콘텐츠를 통해 널리 이로운 기술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